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승무원 생활을 하는 케이트의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비행기에서 벌어진 중국인들의 엽기적인 모습에 경악을 했지만 한국인들의 행동에 힐링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일까요?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구독과 알림 설정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들게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저는 호주 시드니 출신의 승무원 케이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겪었던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승무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상냥하고 활기차며 예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칭찬을 잘 듣는 이유가 제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승무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능 중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반응을 잘해주는 면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 외모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모습 때문에 칭찬을 더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항공사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항공사인데 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언젠가 한국에도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한국은 한류 열풍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저도 BTS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장님께서 비행 스케줄을 알려주셨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행 비행에 탑승하게 됐어, 케이트. 그러면서 제게 한국 승객 200명이 탑승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순간 기뻤지만 과거 동료들이 겪었던 문화 차이로 인한 소동이 떠올라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동료 중 일부는 예전에 다른 아시아 국가 승객들과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처음에는 좀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중국인들이 많이 탑승했던 비행에서 너무도 황당한 경험을 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 위치는 멀지 않아서 문화도 사고방식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탑승했던 중국 승객의 최악의 사례가 몇 가지 있었는데 복도에서 오줌을 싸던 중국 승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고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화장실에 갈 사람은 다녀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중국인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뒷자리로 가더니 벽을 보고 그냥 서 있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벽을 바라보는 채로 계속 가만히 있으니 이상해 보였죠. 그러다가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길래 그냥 잠시 서 있고 싶었나 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 자리 벽에 오줌 자국이 있었고 주변의 바닥으로 오줌이 흥건하게 깔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걸레를 찾아 황급히 바닥을 치우고 주변 승객들에게도 피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그 승객에게 찾아가서 바로 따지자. 오히려 오줌을 싸놓고도 중국 본토에서는 길거리에서도 대변을 쌀 수 있다며 적반하장식으로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할 말을 잃은 저는 그냥 그 중국인이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을 경고했고 그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저와 동료들은 중국인들이 또 다른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봐야 했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에서 어떤 중국 여자 승객이 자신의 옷을 빨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단순히 손수건을 빨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켓과 바지 및 어린아이 의류 등을 물에 적셔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좁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빨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일인지 설명하고 제지하자. 중국 여자는 굉장히 불쾌하게 중국어로 이야기하며 꾸역꾸역 정리를 하는 것이었죠. 어찌나 황당하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중국인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정리하고 나오자
이번에는 좌석에서 중국 승객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이의 엄마였는데 옆에 앉은 중국 아이가 너무 시끄럽고 좌석을 자꾸 발로 차기 시작해서 앞좌석이었던 중국인이 아이를 말로 제지하려다가 아이 엄마와 싸움이 난 것이었죠. 이것도 너무 황당한 것이 아이가 발로 좌석을 차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계속 아이를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계속 난동을 피우는 아이의 모습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두라는 식으로 아이 엄마는 화를 냈고 앞에 있던 중국인은 그런 아이 엄마에게 열변을 토하며 욕을 하는 듯 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동료를 불러 같이 아이를 제지를 했고 저와 동료에게 뭐라고 하는 중국 엄마를 똑바로 앉기를 요청했으며 또다시 이런 소동이 벌어질 시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을 한꺼번에 경험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강력하게 중국인들에게 소리치며 제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친절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던 저의 친절함이 처음 보는 중국인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중국인이 제게 친절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고 힘드실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쓰는 것도 그 중국인이 처음이었지만 갑자기 지쳐있고 어느 때보다 긴장해 있고 조금 화도 나 있는 제게 위로의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친절했던 저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동들을 정리하고 쉬는 시간이 잠시 있었고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는 전쟁과도 같아서 거의 3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의 식사를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중국 승객이 대부분인 상태라 저와 동료들은 상당히 신경을 날카로워져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 승객이 많았고 중국어 특유의 이야기들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비행 내내 헤드폰을 끼고 일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챙기던 도중 아까 친절했던 승객이 다시 한번 제게 상냥하게 웃으며 제가 준비하는 식사를 받아주었고 제 손에 작은 캔디를 주며 힘을 내라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또한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중국인도 이렇게 친절한 영어를 한 적이 없었고 웃으면서 캔디를 주는 것은 더더욱 없었죠. 그렇게 너무 감동한 저는 기뻐서 그 승객을 다시 쳐다보았고 손에 쥐어준 캔디를 보니 홍삼 캔디였습니다. 그 친절한 승객은 자신이 준 캔디가 자신의 나라에서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만든 캔디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국적을 물어보니 세상에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중국인으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사람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고 저와 저의 동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며 300명이 되는 승객 중에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승객들 사이에 한국인들은 매너와 친절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서로 공감했습니다. 어쩐지 다르더라 뭐 하나 행동에 거슬리는 것이 없어 한국인이 중국인과 다르다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네 등등. 동료들은 제가 경험한 친절 외에도 계속 중국인 승객과 비교를 하며 칭찬했습니다. 탑승 과정에 안내 멘트를 하면 즉각 반응하여 승무원들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승객들은 전부 한국인. 짐칸에 짐을 넣는 수고로움을 도와주려고 해도 오히려 승무원들에게 괜찮다고 자신이 다 하겠다고 웃으며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승객도 한국인. 식사 후 가장 깨끗하게 먹고 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승객도 한국인. 제발 중국인들은 내리고 한국인들만 같이 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중국인들과의 비행은 끝이 났고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 같은 승객인 한국 승객이 마지막에도 너무 환한 미소로 웃어주며 수고했다고 건강하게 다음에 만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건넸을 땐 눈물이 좀 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힘든 모든 것을 공감해주는 말이었고 유일하게 제일 친절한 승객이었던 한국인이 그런 말을 해주니 더욱 고마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끄럽고 더럽고 끔찍했던 중국인 공포가 한국인의 친절로 끝난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예정 시간에 맞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인천을 경유하는 비행기였기에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착륙 전 기내에서 바라본 한국은 마치 잘 짜인 직소 퍼즐처럼 깔끔하고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정말 멋지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공항에 발을 디디고 나서부터 시작됐죠. 인천공항은 그 규모에서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국제공항을 가보았지만 인천공항의 세련된 디자인과 효율성은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모든 것이 다 잘 정돈된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승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무빙워크는 길고도 쾌적해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구역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목에서는 여러 곳에 안내 표지판이 잘 배치되어 있어 외국인 여행자들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자동 입국 심사대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서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권 스캔과 간단한 지문 인식만으로 수속이 끝나니 마치 미래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적으로 잘 짜여진 시스템 덕분에 입국 수속 시간도 매우 짧아졌어요. 무엇보다 어느 곳을 가든 쾌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원하고 어두운 곳이 없으며 깨끗해서 그냥 누워서 뒹굴어도 될 정도로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대를 지나자 잘 정돈된 공항 내 편의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수면 공간과 샤워실 같은 승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지친 승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면실 내부는 조용하고 아늑했으며 샤워 시설은 깔끔하고 사용법이 간단했습니다. 이런 섬세함은 승객들에게 큰 편안함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공항 곳곳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와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강력하게 잘 터졌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데 조금의 불편함도 없었죠. 또한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공항 애플리케이션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터미널 간의 이동이나 비행기, 탑승구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항의 식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현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고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레스토랑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위생적이고 서비스도 훌륭했죠. 대규모의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는데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부터 한국의 특산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의 환대와 섬세함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한층 더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우수하고 편리할 줄은 몰랐어. 라고 케이트는 스스로 중얼거렸고 이 특별한 경험은 그녀의 다른 승무원, 동료들에게도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 때문에 인접해 있는 국가라 별로 다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공항의 모습부터 한국인들의 밝은 인상과 친절함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자신이 경험했던 중국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을 기대하며 공항을 벗어나려는 순간 케이트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은 앞으로 이어질 그녀의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을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공항 근처의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케이트는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연결된 지하철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지하철 내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승객들을 위한 디지털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가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어 각 노선의 열차 도착 예정 시간을 몇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열차가 도착했을 때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혀서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도 인상 깊었습니다. 기차 내부에서는 전자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음 역에 대한 정보와 각종 교통, 연결편에 대한 안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와이파이 연결 덕분에 케이트는 이동 중에도 개인 기기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동료들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모든 지하철역에 금연 구역이 있으며 청결한 환경 유지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그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케이트는 곧바로 최신 테크놀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용산의 전자상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최신 기술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는데 특히 한국의 가전제품들은 그 다양성과 우수한 품질로 그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 휴대용 기기, 초고속 충전기 등 혁신 제품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러나 그녀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이었습니다. 많은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케이트는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인공지능과 IoT 기술이 결합된 다양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명령으로 조명이 켜지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외출 중에도 집안의 보안 시스템을 제어하고 냉장고에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케이트는 서울의 한 유명한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이 카페는 커피 주문과 결제가 모두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완료하니 대기 시간도 거의 없고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준비되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고 지정된 픽업 장소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서울의 쇼핑센터에서도 비슷한 무인 결제 시스템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직접 살펴본 후 셀프 스캔 기기를 통해 손쉽게 결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무인 운영 원칙과 인공지능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은 접점 없는 쇼핑 경험을 지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들을 체험하면서 케이트는 한국이 왜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떠올렸던 상상 이상으로 쉽게 만나게 된 첨단 기술의 실체는 이번 여행을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감명받은 것은 그 어느 혁신적인 기술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친절함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케이트는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경복궁으로 가는 길목에서 케이트는 잠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수진이 케이트에게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언가 찾고 계신가요? 케이트는 수진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수진은 경복궁까지 어떻게 가는지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수진은 케이트와 동행하며 덕수궁 입구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며 수진은 한국의 역사와 경복궁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고 케이트는 그 매력적인 설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경복궁의 투어가 끝난 후 케이트는 한적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작은 스튜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케이트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스튜디오에 들어갔고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 주인인 정희 씨는 케이트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그녀에게 맞는 한복을 추천했습니다. 한복을 입으며 여러 어울리는 장신구까지 골라주던 정희 씨는 한국의 전통 의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착용을 마친 케이트는 정희 씨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여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정희 씨는 가까이에 있는 전통 찻집을 추천하며 차 한 잔을 꼭 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케이트는 찻집으로 향하면서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에 감탄하며 여유롭게 차를 즐겼습니다. 찻집에서 일하던 직원분은 케이트를 친절하게 대하며 한국식 다과를 제공했고 차 한 잔을 어떠한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좋은지도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찻집의 고요함과 차의 향기로운 맛에 매료되어 깜빡 시간을 잊고 말았죠. 다음 날 케이트는 한국의 독특한 미술작품과 현대적인 건축물을 보기 위해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예술적 영감과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골목 때문에 방향을 잃고 말았죠. 이때 지역에서 도예가로 활동하며 한옥마을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던 중년의 도공 민수 씨가 케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길을 알려드릴까요? 민수 씨는 미소 지으며 케이트에게 여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공방을 둘러보도록 초대했고 전통 도예법을 보여주며 흙을 만지는 법을 간단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 씨의 세심한 가르침에 케이트는 작은 도자기 그릇을 손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에서 얻은 작은 도자기는 그녀의 여행에서 특별한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케이트는 한국의 도심을 돌아다니다 한 푸드코트에 들렀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케이트는 한 한식 퓨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메뉴가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가족 중 한 명인 어린 소년이 다가와 케이트에게 음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준호였고 유창한 영어로 떡볶이와 김치찌개는 꼭 먹어봐야 해요. 외국인들도 엄청 좋아하는 맛이에요. 라고 추천했습니다. 그의 귀여운 추천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고국에서 온 것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고 케이트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케이트에게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한국 가족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케이트는 서울의 야경을 보기 위해 남산타워에 가기로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려 하니 길이 꽤 복잡해서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대학생들인 한 무리가 케이트를 발견하고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서울에 방문한 이유를 묻기도 하고 케이트와 함께 남산타워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대화하면서 케이트는 한국과 호주의 대학교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탑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로 멋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펼쳐져 있었고 케이트는 그 모습을 눈에 담으며 가슴속에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수록 늘어나는 도시의 불빛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한국에서의 친절한 만남들로 가득 찼습니다. 돌아가는 길, 케이트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님 또한 그녀에게 친절하게 서울의 상징적인 장소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푸근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는 장시간의 여행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날씨와 함께 다양한 계절 축제에 대해 알려주신 기사님의 이야기는 케이트로 하여금 이곳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날 밤 케이트는 호텔방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토록 친절하고 따뜻한 한국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그동안 자신이 여행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과 따뜻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친절을 고이 간직하고 돌아가면 그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경험할 많은 비행과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문화와 기술 강국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케이트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은 특별한 에피소드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명동에서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명동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활기 넘치는 거리 공연으로 가득 차 있었고 케이트는 마치 축제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케이트가 한 기념품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주변에 은행을 찾던 중 가게 점원인 지효라는 한국 청년이 다가와 필요하다면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트는 어려워하며 지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효는 명동 근처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ATM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하철도 쉽게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지효는 케이트에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더욱 기억에 남게 해주고 싶다며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거리에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함께 맛보고 추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두 사람은 명동에서 유명한 길거리 음식인 호떡과 군밤을 즐기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효는 타코야끼 가게에서 일하는 자신의 친구를 소개해 주었고 그 친구는 즉석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타코야끼를 제공하며 마음껏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케이트는 이런 뜻밖의 환대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명동 여행을 끝내고 지효와 잠시 작별을 한 후 케이트는 인사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거리에서 케이트는 쇼핑을 이어갔습니다. 인사동 어느 작은 찻집에 들렀을 때 그녀는 찻집 주인 할머니와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할머니는 케이트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차가 있다며 친히 무료 시음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그윽한 향에 빠져들면서 케이트는 할머니가 권해주신 차를 마시며 잠시 쉬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의 전통 명절과 차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케이트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생활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공항으로 돌아간 케이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가 그녀의 여행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주었는지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환경이 이제는 그녀의 마음속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케이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그리고 친절이라는 것이 여행의 참된 가치를 어디에서나 느끼게 해주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가는 길, 케이트는 마지막으로 큰 감사를 하며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교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이 소중한 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호주로 돌아가서도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을 주변과 나누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그녀는 그리워질 것 같은 한국을 떠올리며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친절과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다음번에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도 데리고 돌아올게요. 그녀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그 경험은 그녀의 삶에 오래도록 잔향을 남기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을 해주시면 힘들게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되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동이었습니다.